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06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원칙, 신고한가에, 예외, 시가 표준에, 그 다음에 특례 뭘로 갔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서 406조까지 했죠, 여러분? 기억나야 돼? 예. 원칙이 뭐다고? 신고한 가에. 예외 뭐예요? 시가 표준에. 특례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 가격.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06조 동그라미 1, 2, 3, 4, 5 요거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특례를 정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죠? 국지외수 공판장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래서 동그라미 406쪽을 보고 계셔야 된다고요. 406쪽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그래서 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는 거고, 사실상 취득 가격.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원칙. 뭐로 가는가? 신고한 가액. 그 신고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 때는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수업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보충하시고요. 자, 407조 간주 취득 갑시다. 간주 취득.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맨날 나만 중요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주 취득. 취득한 걸로 뭐해서?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간주 취득일 때 과세 표준은요, 적으셔야 돼요. 무조건. 간주 취득일 때 과세 표준은 무조건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다 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무슨 취득이 나면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다고, 여러분? 증가한 가액.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그러면 이걸 출처리 살짝 말을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거를 전체 가액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예, 증가한 가액이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간주 취득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 407조.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뭐를 제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밑줄. 여러분 아직 건축법을 안 배우셔서 이제 좀 하셔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고, 이때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이 뭔지는 어디서 배우고? 공법, 건축법에서 배우고, 일단 여러분 거기 건축물을 건축하고 가르고 옆에 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고 했죠, 여기? 예, 밑줄 쭉 치시고,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 밑줄 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적으세요. 뭐를 말하냐? 증축, 개축. 증축, 개축. 적어놔야 돼.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줄. 뭐 한 경우? 개수한 경우. 동그라미 개수. 그때 과세 표준은 뭐로 된다, 여러분? 거기 밑줄. 결론 뭐라 해서 여러분?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다른 과목이 끝나야 돼. 예. 그 다음에 양가리 1번.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뭐예요, 여러분? 종류 변경. 이것도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밑줄 뭐죠, 여러분? 종류 변경. 무슨 취득을 본다, 여러분? 간주 취득. 그러면 역시 이때 과표는 밑줄 뭐가 된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더라서 일단 표시만 해놓으라고,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간주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양가로 3번 뭐야,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이야. 토지의 지목 변경이 제일 중요한 거. 간주 취득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 여러분? 동그라미 증가한 가액. 다 지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다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나온 이유는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는 뭐가 된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된다. 그러나 양가로 4번 밑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요거는 조금 밑줄만 치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밑줄만 쳐놓고 일단은 여기 4번 간주 취득일 때는 항상 뭐가 과표가 된다는 거 잊지 말라. 증가한 가요. 어때 시뻘겋게 동그랗게 쳐야 돼. 지금 제 수업 시간에 형광펜 좀 갖고 다니라서 볼펜 하나로 때우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시뻘겋게 표시해야 돼. 그래야 집에 갈 때 뿌듯해. 뭔가 건져가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렇게 좀 남겨두시고요. 자, 이제 408쪽 갑시다. 408쪽. 자, 요거 잠깐만 408쪽 가기 전에 요거 토지 지목 변경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가격이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얼마짜리였어요, 여러분? 1억. 그래서 내가 토지를 얼마 주고 샀다고? 1억 주고 샀다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됐겠죠? 예,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취득세. 근데 이때에 지목이 뭔가 봤더니 이때에 이 토지 이 지목이 뭐였다, 여러분? 잡종지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 지목이 뭐냐라는 것은 어디서 배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시법. 그래서 여러분 지적법 배우시고 계시죠, 지금? 등기법 한다고 그랬어? 지적법 한다고 그랬어? 공시법. 공시법에서 지적법 하고 있어? 등기법 하고 있어? 지적법 안 해, 지금? 지적법 벌써 다 했어? 그러면 지목이 뭔지 알겠네, 이제? 진도만 나갔지. 에이씨,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요. 지목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목이 보면 이 토지가 뭐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고 여러분? 지목.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떠나서 일단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잡종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적법을 떠나서 일단 좋은 토지겠다, 나쁜 토지겠다. 나쁜 토지겠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번 학원 강의 끝나고 가다가 맞은편에 온 사람한테 어이 잡종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한다, 완펀치 던진다. 그럼 뭐 해봐야 알겠죠. 일단 잡종이가 좋은 토지야, 나쁜 토지야? 별로 좋은 토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28가지 지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를 내가 얼마 주고 샀다고? 1억 주고 샀어.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뭘 냈어, 이미? 취득세를 냈어. 그래서 이제 토지를 뭐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득해서 뭐 하고 있어? 보유. 근데 이것이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이 수행이 되면서 얘 토지의 뭐가 일어나더란 얘기야? 형질 변경이 일어나더란 얘기야. 형질 변경. 그래서 요 잡종지였던 토지가 취득한 이거 보유하는 거에서 지목 변경에서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뭐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대를 뭐로 말해서 지적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였죠. 그러면 그만큼 토지의 이용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높아지게 되면은 이때 토지 이용 가치가 높으니까 토지 가치가 뛰어 안 뛰어? 뛰겠죠. 내가 취득할 당시에는 얼마였는데? 1억이었는데 이 토지가 잡종졌던 것이 뭐로 바뀜으로써? 대로 바뀜으로써 얘가 얼마짜리가 됐다는 얘기야? 3억짜리가 됐다 그 얘기야. 3억짜리. 그럼 이때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목 변경 등기가 일어나. 지목 변경 등기. 그래서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의 지목이 모여서 잡종지에서 뭐로 바뀌어서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의 등기니까. 그러니까 변경 등기라니까 이때는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 취득하는 이미 이때 취득했단 말이야, 소유권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을 뿐이야? 지목이 바뀌었어. 근데 그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했으니까? 증가됐으니까 그 증가한 가격을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모아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한 걸로 모아요.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형식상으로는 취득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격을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하겠습니다라는 게 무슨 취득이다고요? 간주 취득.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한마디로 취득세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형식상으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럼 이때 토지 이 지목 변경에서 대로 바뀌면서 가액이 얼마짜리 됐다고? 3억. 그럼 토지 가치가 증가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우리는 형식상으로 취득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됐으니까 우리 과세한다 안 한다? 하겠다 그 얘기야. 너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근데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전체가액 3억 원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 지목이 변경되기 전의 가액과 지목이 변경된 후의 가액. 요게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 요거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2억 원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슨 가액으로 바뀌면 전체 가액으로 바뀌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가? 3억. 3억으로 과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중 과세 문제 발생해죠. 왜? 1억 원은 이미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요때 냈잖아. 근데 전체가 이 부분도 또 과세가 되니까 무슨 과세가 되더란 얘기야? 이중 과세가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에 과표는 묻지 마. 그냥 무조건 외워 그냥. 무슨 가액으로? 증가한 가액이지. 그러면 요걸 출제 요걸 시험 낼 때 요걸로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증가한 가액을 전체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잡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간주 취득 보시고 이제 우리 408쪽 세율 갑시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버리는 게 세법이 돌아버린 게 이거야. 자,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야, 계산. 얼마예요? 우리가 취득세 지금 공부하고 있죠? 취득세를 공부하면 결과로 그래, 취득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이때에 세의 계산은 뭐에다가 뭐를 곱하라고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 외워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우리 과세산 이렇게 했죠. 저기 수락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야? 과세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과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요 세율 가자 그입니다. 세율. 과표가 결정됐으면 이때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을 곱한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세법, 취득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 세율. 세율이 단순하냐 복잡하냐면은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세율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되는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힘든 거죠, 뭐. 세율은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뭐 나온 게 아니라 정책 목적상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렇게 과세하겠다고 법률에서 어떻게 되는가?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요 취득세 세율은 전체 구조를 보면 그냥 보세요. 쓰지 말고. 첫째, 기준이 되는 표준 세율이 있고요. 뭐가 있고? 표준 세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세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에 따라서 요 세율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 요걸 바로 뭐라 하냐? 탄력세율이라 합니다. 탄력세율. 그 다음에 이 취득한 물건이 규제 대상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규제 대상이면 우리 세법상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무겁게 때려. 이게 바로 뭐냐?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율. 그래서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무슨 자가 나오면? 중자가 나오면 이거는 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울 중자 쓴가? 중과세율. 그러니까 얘들은 좋은 놈이겠다, 나쁜 놈이겠다? 나쁜 놈이야.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 그러니까 너희들은 규제 대상이니까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들보다 무겁게 때리겠다. 남들은 무슨 세율 맞을 때? 표준 세율 맞을 때 너는 여기다가 더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중과세율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무슨 세율이 나오냐면 특례세율이 나와요. 특례세율.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작년에 여기가 시험에 나와버렸어. 나온다고 예상했고요. 분명히 취득세 세율 나오는데 이게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요거 구분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별표 2개로 들어가. 작년까지는 몇 개였냐? 별표 3개짜리였어요. 별표 3개짜리였다가 이미 작년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제가 출제하더라도 이건 올해 안 물어봐요. 왜? 작년에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역시 기본이 되는 건 무슨 세율이냐 여러분? 표준 세율이 제일 중요해. 일단 표준 세율을 모르면 여러분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세율 구조는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의 408쪽에 박스 나와 있네요. 찾으셨나요? 1번 표준세율. 박스 찾으셨죠 여러분? 여기다 별표 표시 들어갑니다. 몇 개? 3개.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무지하게. 이 표준세율을 모르면 취득세 세율은 끝이야. 게임 끝난 거야. 그런데 이 표준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취득 유형. 어떻게 취득했니를 물어봐. 어떻게 취득했니? 그래서 제일 먼저 상속을 받았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대. 여러분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받을 의사는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바꿔 부모. 그것만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잖아. 부모님만 바꿀 수 있으면 나 돈 많은 집으로 갈래 해갖고 그쪽 집안에 붙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뭘 받으면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 자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1000분의 28 1000분의 28이니까 여러분 100분위로 한 사람은 몇 프로냐? 2.8%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는 조금 책이 이게 박스가 뭐 저자 마음대로 써놨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상속에 한 취득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속에 한 취득 뭐라 했어요? 여러분 1000분의 28 저거 100분율로 이건 몇 프로가 되는가? 2.8%야. 2.8%. 그래서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몇 분율 표시냐? 1000분율 표시야. 1000분율 표시. 그럼 왜 100분율로 안 하냐? 100분율을 표시하게 되면 소수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에 소수점 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분율 하고 있다? 지방세는 1000분이라 해서 거기 보시면 다 몇 분율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000분으로 나오고 있죠? 1000분이 얼마? 28. 그럼 100분율은 몇 프로 여러분? 2.8%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실 때는 몇 프로 외우고? 2.8. 법중으로 표현할 때는 1000분의 28.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모이면 농지면 자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 여기 무거운 놈들도 있죠. 나쁜 놈도 있지만 좋은 애들도 있어.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낮춰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주택과 농지야. 자 다시 한번 주택과 농지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대상이야. 꼭 기억해야 돼. 세법에서 이 주택과 농지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 일반적 부동산을 바라볼 때와 주택과 농지를 바라볼 때 세법은 같다 다르다. 달라. 이렇게 생각할까?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몇 과목 공부해 지금? 6과목 공부하죠. 6과목의 중요성이 다 똑같아. 가중치가 더 큰 게 있어. 더 중요한 과목이 뭐야? 또 억지로 세법 집어넣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1차 과목이 제일 중요해.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1차 과목이 민법과 공법은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 그냥 일주일에 와서 한번 들으면은 아무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보고 오늘 처음 책 펼쳐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일주일에 지난주 거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정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뭐야? 민법과 학계론을 계속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넘어오면 뭐야 여러분? 공법. 그 다음에 뭐야? 중개업법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공시법 해야 돼. 마지막이 뭐야? 세법이야. 어쩔 수 없어. 왜? 문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도 가중치가 다르는 것처럼 세법도
일반적 부동산을 볼 때 일반적 부동산과는 달리 뭐를 볼 때는 주택가, 뭐를 볼 때는 농지를 볼 때는 우대 대상으로 본다, 규제 대상으로 본다. 우대 대상. 가능하면 세부담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기본 입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부동산이 몇 프로지만 2.8%지만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는 항상 무겁게 간다, 가볍게 간다. 가볍게 가, 일반적 부동산보다. 그래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농지 몇 프로 때리냐? 2.3%만 때려요. 2.3.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농지는 천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23. 그러면 농지 이외의 부동산 상속받은 천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28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땐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지만 그게 보면 농지면 몇 프로? 2.3. 이걸 1년 내내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못 외워도 계속 제가 1년 내내 반복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외워지게 만들어 제가. 자, 그 다음에 상속이 안 되면 뭐라도 받으랬어요, 여러분? 증여. 증여를 받아라.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무상이죠. 근데 항상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부담의 크기가 다른데 어디가 세부담이 더 높다고 그랬죠, 여러분? 증여가 항상 상속보다 높아. 자, 기본적 입장이 중요한가?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취득인데? 무상취득인데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부담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디가 더 높다고요? 증여가 더 높아요. 증여. 그럼 왜 증여가 더 높냐? 증여를 통해서 상속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존 시 미리 받는 거죠. 그러면 상속 재산가액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상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여러분? 증여야, 증여.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닐 텐데. 부모님 오래 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속을 대응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여러분? 증여. 그러면 결론, 증여를 무겁게 하는 이유는 뭐다? 상속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면 먼저 더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놓치면 안 돼. 항상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우리 세법은 어디 더 무겁게 한다, 여러분? 증여가 더 무거워. 상속세 세율이나 증여세는 똑같은데 공제 금액이 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 때 어디가 더 높다고요, 여러분? 증여가 더 높아.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은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인데 증여를 받으면 얘보다 높은 3.5%로 때려요. 3.5.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 증여, 유증 그 밖에 무상취득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증여일 때는 얼마로 때린다, 여러분? 3.5로 때립니다. 3.5. 그래서 상속보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그래서 똑같은 재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부담이 크기는 어디가 더 크다고 다시 한번? 증여가 항상 크다.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받아라? 상속으로 받아라.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조건은 뭐야? 그래야죠. 그걸 말씀드려야지. 그럼 내가 갈지 부모님 갈지 몰라. 해봐야 알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다 항상? 증여. 그런데 이 증여 등을 받은 사업자가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누가 받았다? 비영리 사업자. 써져 있죠, 여러분 책에? 그럼 비영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렇다면 세보다 무겁게 간다, 가볍게 간다? 가볍게 가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그러면 남들 일반적 증여받으면 몇 프로지만 3.5지만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등이 기부를 받으면 이때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몇 프로 때리냐? 2.8% 때려. 상속과 똑같이 때려주겠다는 얘기야.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상속을 받을 때 똑같은 세율을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합시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거야. 처음으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게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뭐. 그러면 첫 번째 손님이죠. 등기부상에 처음으로 등기 기재되는 거 아니야. 보존 등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첫 손님은 무겁게 때려야 돼, 가볍게 때려야 돼. 우리나라는 이걸 잘 못해. 처음 오신 분은 좀 싸게 모셔야 다음에 또 오지. 근데 또 올 줄 모르니까 무조건 뭘 씌워 그냥. 응? 우리 장사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가지 씌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안 돼. 무슨 취득하면? 원시 취득하면 자, 첫 손님이다. 손님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몇 프로 가냐? 2.8%로 가요. 2.8. 그래서 뭐와 맞춰줘? 상속과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 2.8이 여기저기 쓰이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공유권의 분할이라는 것이 있어. 공유권의 분할. 민법에서 공동소유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이래서 문제. 자, 민법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무슨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물건이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 이상인 거야? 2명 이상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형태를 취득하는가? 지분 형태. 이때 민법상 공동소유는 3가지 형태가 있어. 공유, 합유, 총유. 이때 공유, 합유, 총유가 뭐냐? 의, 요건, 효력 이런 건 어디서 배우는가? 민법. 그래서 2명 이상이 뭐하고 있다가 공동소유하다. 자, 이제 여기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분할. 여기 뭐라서? 분할. 분할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찢어지는 거야. 찢어져! 못 살아, 못 살아. 제가 집에서 매일 듣는 소리예요. 둘이 같이 살다가 찢어지제. 이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그냥 소유권이 무슨 형태에서 단독 소유에서 공동 소유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단독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 형태에 불과해. 소유권 형태의 전환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공동 소유 같은 걸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걸 이걸 뭐란다,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새로운 취득이야? 아니, 새로운 취득은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제일 낮은 세율 1000분의 23 몇 프로 때리는데 여러분? 2.3% 때립니다. 2.3%. 됐어요, 여러분? 1000분의 23 몇 프로 때린다고요? 2.3%.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취득이 나오면 이제 우리 그 밖의 취득.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취득입니다. 상속과 증여와 원시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이 아닌 모든 취득. 요 놈이 아니면 여러분 요 상속, 증여, 원시 취득,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밖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거야. 요때 우리 책에는 이게 뭐로 되냐? 유상승계 취득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아니면 여기로 가는 거야. 이때 이 오는 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유상 취득이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이럴 때는 그래서 그 밖의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다, 여러분? 유상 취득입니다. 유상은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제일 무겁게 때려. 응능 과세 원칙에 따라서 몇 프로 때리냐? 4% 때려, 4%. 그래서 우리 측에는 유상 취득 때 1000분이 얼마로 됐어요, 여러분? 40. 몇 프로라는 얘기야? 4%. 제일 높네. 얘가 왜 제일 높은 거냐? 돈 주고 산 거를 보는 거니까 응능 과세 원칙. 근데 그 돈 주고 산 게 만약에 뭐면? 농지면. 돈 주고 산 게 뭐면? 농지. 그럼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항상 농지가 나오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여기도 있네요. 농지가 나오면 세부담을 일반적 취득가는 무겁게 때려라, 가볍게 때려라. 가볍게 해서 몇 프로 때리냐? 3% 때려, 3%. 1000분이 얼마란 얘기야? 30. 1000분의 30. 1000분의 30. 몇 프로 여러분? 3%.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 이거를. 근데 설마 1년 내내 이걸 못 외우겠어? 네, 못 외울 수도 있죠. 공부를 아는 사람은.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책상에다 붙여놓고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외울 때까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수밖에. 이거는 한 번에 외우기보다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자주 봐서 자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외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할 때마다 계속 물어봐요. 계속 리마인드 시켜갖고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주택이면 뭐면? 주택. 부동산을 돈 주고 샀는데 이것이 뭐면? 주택이 돼, 주택. 그럼 주택은 녹지 않게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야 돼, 주택일 때는. 그래서 그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뭐이면? 주택이면 이때는 뭐를 물어보느냐? 취득가액을 물어봐, 취득가액. 여기는 지금 취득가액은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얼마짜리 사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2.8, 3.5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특징,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반드시 취득가액이 얼마냐를 물으셔야 돼요. 너 얼마짜리 샀어? 물어봐. 너 주택을 샀는데 그 산 주택이 얼마짜리야?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6억 원 이하. 그게 우리 책 여러분 비고란이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비고란에. 그래서 6억 원 이하일 때는 이거는 소액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제일 적은 세율 몇 프로 때리냐? 1% 때려요. 1%. 1%가 1000분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했지만 9억 원 이하이다. 9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이때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1%보다 더 높은 숫자는 뭐죠? 2. 그래서 2% 때려.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면 얼마를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하면 우리 9억 초과는 여러분 무슨 개념이 도입되냐? 고가주택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주택가격이 얼마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하면 우리는 일반 주택을 본다, 고가주택을 본다. 고가주택을 봐. 물론 우리 취득세는 고가주택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요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을 보는 건 양도소득세에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9억을 초과해서 취득했다. 그럼 무슨 주택을 취득했다 보셔도 돼요? 고가주택. 그러면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야죠. 얘들보다. 그래서 몇 프로인데 여러분? 3%. 그럼 봐. 그냥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도 출발해서 1%, 2%, 3%. 제일 높아봐야 주택은 몇 프로야? 3%죠. 근데 일반적 부동산이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 4%죠, 4%. 그러니까 주택은 세부담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일반적 취득보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는? 주택과 농기는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대상. 그러면 세법에서 우대한다는 것은 세부담 무겁게 한다는 얘기야, 가볍게 한다는 얘기야? 가볍게 하겠다. 세율을 뭐 어떻게 하겠다? 낮춰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주된 중개 목적으로 이거였죠. 주택.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됐어. 생각해봐. 아, 나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됐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공인중개사 돼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어. 그럼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몇 프로인데? 4%. 근데 그때 매매를 취득한 게 뭐면? 농지면 몇 프로? 3%. 매매를 취득한 게 뭐면? 주택은 다른 것과는 달리 뭐를 물어봐서 반드시 취득가액을 물어봐갖고 6억 이하 때는 제일 적은 세율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을 초과하면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1, 2, 3. 그래서 주택은 제일 높아도 몇 프로야? 3%. 일반적 부동산은 몇 프로야? 4%. 그 주택은 무겁게 때리는가 가볍게 때리는가? 가볍게. 여기에 바로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이야.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 409쪽 메뉴에 세율의 적용이 있죠. 409쪽 메뉴에 세율의 적용, 땡땡 적어놓은 세율. 여기를 뭐라냐? 탄력세율입니다. 탄력세율. 지방세법은 이걸 탄력세율을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해서 거기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요걸 뭐라 표현한가? 가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요 표준 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표준 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한다 그러면 탄력세율입니다. 탄력세율. 그러니까 세율 적용을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량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탄력세율이랍니다. 근데 거기 하나 지방자치단체 자 조례 동그라미 조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럼 조례가 뭔지를 알아야죠. 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아두세요. 조례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바로 뭐라냐면 조례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 누가?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뭐란다 그러면 조례.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다. 서울특별시 조례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만든가?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뭐란다 그러면 조례라고 그래. 조례. 여기 우리 무슨 거야 여기는?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다. 노원구 조례다. 그럼 노원구 조례는 어디서 만든가? 노원구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규를 뭐란다 그러면 조례. 조례. 그 다음에 요 조례와 대응되는 게 뭐냐? 규칙. 규칙은 뭐를 말하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를 말해. 여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 단위로 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조례가 법률. 규칙이 뭐가 되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건 알아도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조례가 뭔지 규칙이 뭔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건축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규제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뭘 잘 봐야 돼? 조례와 규칙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때 조례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 국가단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가? 법률, 법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를 뭐라 한다 여러분? 규칙. 국가단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09쪽 중과세율이 나오네요. 중과세율. 찾았어요? 중과세율? 예. 얘들은 세율을 무겁게 때리는가 가볍게 때리는가? 무겁게 때리는가? 무겁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나쁜 놈.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한마디로 얘는 취득을 우대하겠다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취득하라 취득하지 마라. 취득하지 마라. 취득하면 너는 남들보다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더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때의 중과세율은 그 중과세 대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게 박스로 나눠져 있네. 박스.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 개. 그래서 첫째, 여기 위에서 정한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다가 자, 여러분 이제 요런 말 나오네. 중과 기준 세율. 우리 책에도 있죠,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저거나 중과 기준 세율 다 몇 프로 말하냐? 2%를 말해. 저거나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있죠, 여러분? 거의 다 몇 프로 돼 있어? 2% 돼 있죠, 여러분? 책에 찾으셨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 말한다? 2%. 그럼 무슨 말이냐? 뭘 할 때? 중과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한다. 이때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를 말한다? 2%를 말해. 요거에 2%의 100분의 300. 그래서
표준세율이 나오면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를 해서 여러분? 2%의 100분의 300은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배를 말하는 거예요, 3배. 그럼 결국 2%의 3배니까 몇 프로를? 6%를 말하는 거죠, 6%. 6%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야. 암호 같아? 책을 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의 100분의 얼마? 3배. 100분의 3배. 100분의 400, 248. 네, 죄송합니다. 100분의 4배.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100분의 4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밑에 걸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2%의 4배니까 몇 프로 여러분? 8%. 2%의 4배 1을 곱한 것이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8%. 8%를 표준세율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더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과 기준세율 2%의 4배 밑줄 쳐 한 줄을 쫙 묶어. 중과 기준세율의 4배 밑줄 한 줄로 쳐놨어. 그리고 저거 몇 프로를 말해? 8%. 8% 어디다가 표준세율에 더하세요 그 얘기야. 자, 그런 재산이 뭐가 있냐? 거기 써져 있네, 여러분. 뭐랬어, 여러분? 사치성 재산. 밑줄 무슨 재산 취득하면? 사치성 재산. 자, 이 사치성, 좋은 놈, 나쁜 놈,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그럼 여러분 거기 사치성 재산 바로 박스 바로 밑에 있네. 양가로 1번. 뭐라 했어요, 여러분?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있죠, 여러분? 밑줄 쫙. 몇 놈이야? 사치성 재산. 5개야. 5개 딱딱 끊어서 밑줄 쳐야 돼. 한 줄을 쫙 치면 안 돼. 5개를 딱딱 끊어야 돼. 그래서 사치성 재산 몇 가지다고요? 5가지. 자, 여러분 별장 할 때 별자 동그라미,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 할 때 선자 동그라미,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몇 놈 동그라미 쳤어? 5놈. 이걸 앞으로 저는 이제 1년 내내 여러분하고 뭐라 배우냐? 별꼴 오선주 그래. 뭘 한다고?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 돼. 뭐 별꼴 오선주. 그래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별꼴 오선주요 이러면 돼.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이거를. 레벨에 시작. 사치성 재산은 별꼴 오선주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 맨날 나만 외워. 다음 주 물어볼 거야? 못 외우면 이제 다음 주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 자, 사치성 재산 몇 가지 여러분? 5가지. 어떻게 한다고? 별꼴 오선주. 그러면 딱딱하게 별꼴 오선주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점잖해 보이지만 금방 까먹어. 단순 무식하게 외우면 단순 무식하게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 외울 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지 않고 제 나름대로 기법을 만들고 별꼴 오선주요. 그러면 한평생 안 까먹어. 5년 전, 10년 전에, 17년 전에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도 저를 보면 딱 하는 사람이 교수님 아직도 별꼴 오선주요? 그래. 예, 그래. 그럼 나도. 사치성 재산 갑시다. 시작. 별꼴 오선주요? 됐어. 별이 뭐야? 별장, 고리, 골프장, 오는 고급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 요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녁 아저씨 오는 자기 별걸 오선주요? 사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사줄지 여러분 가방 싸고 나올지 이제 아저씨가 판단하겠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여러분 이 별꼴 다음 다 무슨 자가 들어갔죠, 여러분?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 무슨 말 들어갔어? 고급이 들어갔잖아요. 고급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뭐야? 사치성 재산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앞글자 따가 별꼴 고. 그래서 별꼴 고고고 이렇게 외우신 분들 계세요. 앞글자 따서. 근데 그렇게 시험에 외웠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사치성 재산 5가지 중에서 아닌 거 해놓고 슬쩍 뭐가 나오냐? 고급 자동차가 나왔어요. 애매만. 그럼 뭐 외우신 분은? 고마 외우신 분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은 점잖게 이렇게 외워야 된다. 별꼴에 완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외운 분이 있어. 별꼴에 뭐? 쓰리고.
이렇게 외우셨는데 별꼴이 쓰리고 외웠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 고급 자동차가 나와버렸어요. 연병아. 쓰리고인데 포고가 나왔네.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여러분? 별꼴 오선조. 요거 이제 약간 랩으로 타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 서브노트 몇 개 외워놓고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도 간주 중일 때 그런 거 한번 외우는 거야. 리듬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별꼴 오선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외우고 그냥 별꼴 오선주요? 그럼 끝나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의미를 이해합시다. 사치성 재산의 대표가 뭐랬죠, 여러분? 별장. 별장 하면 이제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사치성.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성 재산일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 필수재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않아? 없어? 집에? 없어? 이상하네. 아니 여러분, 별장이라서 뭐 크고 뭐 화려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이 언제든지 시간적 제약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별장 갖고 싶어요. 꿈에 그리는 내 세상이 그거야. 집에 나와서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이상하네. 얘기만 하면은 딴 데 가면 다 먹히는데 여기만 오면 안 먹혀. 생각해봐 여러분. 나만의 별장이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 한평생 아저씨가 붙어있어라 그래. 매일 24시간 붙어있어라 그래. 그건 욕이야 욕.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돈 벌면 뭐 사고 싶어요 여러분? 별장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만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꿈꾸는 세상이 3층짜리입니다. 그래서 3층이라고 봐. 지하실 하나, 그 다음에 지상 2층짜리.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여기다 홈시어터를 꾸미고 싶어. 그리고 이제 나이트클럽 사이키 조명도 좀 싹 갖춰놓고, 그래서 혼자 나이트클럽 만드는 거죠, 뭐. 그래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빵빵하게 틀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지하니까 방음 장치도 있으니까. 거실 있고, 내 침실 있고, 사무실 있고. 여러분 중에 혹시 여유 있는 분 있으면 꼭 좀 저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사치성 재산 뭐가 떠올라야 돼? 별장. 자, 갑시다. 별장을 신축했대.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신축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표준세는 몇 프로 여러분? 신축이 어디 있네 여기? 신축이 뭐야 여러분? 원시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 때리는 거 원래는? 2.8% 때리는 거야. 일반적 부동산이 몇 프로인데? 2.8인데 이놈이 뭐야 지금? 지금 신축한 게 뭐야? 별장이죠? 별장이나 무슨 재산이네? 사치성이야. 그러면 너는 남들 몇 프로 낼 때? 2.8% 낼 때 너는 2%의 4배인 몇 프로를? 8%를 더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몇 프로 되는 거야 여러분? 10.8% 내라는 얘기야. 남들 신축할 때 몇 프로 낼 거를 2.8%인데 나는 몇 프로 내고 있는 거야 지금? 10.8% 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별장이 1억 주고 했답니다. 1억. 그러면 1억이면 원래 취득세 얼마인데? 그게 얼마냐고 그게 1.8%가. 이게 어렵지 세법은. 1억 원에 2.8% 얼마? 280만 원이야. 그런데 그게 뭐면 별장이면 너는 280만 원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내라는 얘기야? 1080만 원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280만 원 낼 거 얘는 얼마 내는 거야 지금? 1080만 원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율 무담이 어떻게 된가? 무거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별장을 신축합니다. 이거 왜 신축했냐? 팔으려고. 그래서 누가 취득했냐? 매매를 취득했어. 매매면 여기 어디 가는가? 유상 취득이죠. 유상. 그러면 몇 프로 내야 되면 되는데? 몇 프로 내면 되는데? 4% 내면 되는데 그게 뭐면? 별장이면 너는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라고? 8% 더 내라는 얘기야. 몇 프로 되는가? 12% 내라는 얘기야. 12%. 오케이? 지금 이 의미 이하세, 이 중과세 요것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별장을 샀어. 그리고 그 별장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야. 생각해봐, 옛날 첫날 밤. 첫날 밤. 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왜 울어? 첫날 밤 얘기하는데? 왜? 첫날 밤 있어요, 없어요? 첫날 밤 경험이 있어, 없어? 말을 못하네. 이상하네. 너무 막 오면 안 돼. 자, 다시. 별장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뭘 보내? 첫날 밤 보내. 자, 첫날 밤 보는데 너무 심장이 뛰어. 심장이 뛰다 못해 너무 뛰어갖고 돌아가셔. 그래서 뭐가 돼버렸어? 상속이 개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첫날 밤 항상 우황청심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뭘 받았다고 이번에 별장을? 상속. 그러면 일반적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몇 프로인데? 2.8%인데 뭘 받으면은 그게 별장을 상속받으면 너는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라고? 8% 더 내라는 얘기.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 그러면 10.8% 내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상속의 개시가 되기 전에 나는 뭐 해버렸어? 증여해버렸어요. 증여. 증여는 항상 뭐보다 무겁다? 상속보다 무겁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몇 프로인데? 3.5인데 그게 뭐면? 별장이면 너는 여기다 몇 프로 더해라? 8% 더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몇 프로? 11.5%. 요 개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세율에다가 여기까지가 무슨 세율, 여러분? 표준세율. 근데 그게 뭐면? 별장이면 여기다가 너는 몇 프로 더해라? 8% 더해서 더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오케이? 요게 바로 뭡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인 몇 프로? 8%를 뭐한 세율로 가져라? 더한 세율로 가져라.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근데 요런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박스 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가,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가 되는 거 여러분? 2배. 그러면 2%의 2배니까 몇 프로 되는 거 여러분? 4%를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세요. 그 얘기 여러분. 자, 또 하나가 표준세율에다가 여기 표준세율에다가 먼저 3배를 곱한 다음에 100분의 3배. 100분의 얼마를 곱한 다음에 여러분? 300을 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2배인 몇 프로를 4%를 자, 여기는 뭐라고 쓰세요, 여러분? 여기는 뺀 세율이에요, 여기는. 자, 여기까지는 더한 세율이지만 여기는 무슨 세율이야? 뺀 세율. 그럼 얘는 왜 빼냐? 이미 몇 배를 곱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3배를 먼저 곱했기 때문에 커졌죠, 숫자가. 그래서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해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인 4% 뭐한 세율로 가서 하는 거 여러분? 뺀 세율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과세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중과세율은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 표준세율보다 어떻게 때린다? 무겁게 과세하는 걸 우리 뭐라 표현한다? 중과세율.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이 중에서 제일 센 게 뭐다? 사치성 계산. 어떻게 외운다? 별꼴 오손주. 얘들은 남들 표준세율 과세할 때 얘는 몇 프로 더한다? 8% 더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면 죽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410쪽에 오시면 세율의 특례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410쪽 세율의 특례. 자, 여기는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10분 쉬었다가.